집사님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철규 집사님은 신경외과 전문이시거든요. 신경외과 전문이시고 지금 이제 두류내거리 아시죠? 두류내거리. 두류내거리에 있는 대구 기독병원에서 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시는 병원 중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병원들을 꿈꾸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이 갈림길이잖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런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육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규 집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라고 합니다. 네, 이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사실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노화와 죽음이란 것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통증이 비교적 없다가 나이가 들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보통 첫 번째 느끼는 통증은 40대 초반에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60대 초반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이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구의 한 30%가 만성적으로 반복하는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온 전신이 아프고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살아온 생활, 습관들, 직업들, 또 이제 부모님한테 타고난 신체가 선천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100으로 다 만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한 150 정도 남들보다 좀 튼튼하게.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은 그 팔이 쫙 저린다든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을 때 다리가 저려서 걷다가 아이고 못 걷겠다, 한 5분 걷다가 나는 앉아서 쉬어야겠다 하는 거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암 통증은 이제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마지막 그 호스피스 때는 그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투입을 해줘야 환자분들이 안 아프고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증상으로 많이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보면 좀 찌릿찌릿하다든지 아니면 좀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는 있다 없다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한 30분 정도 걸으면 저리고 땡기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병의 정도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거라서 반드시 이제 운동을 하든지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되고, 혼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병원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마른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많이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프지만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이마에 좀 주름도 지고 이렇게 조금 처지잖아요. 똑같이 허리 안에도 주름이 지고 이렇게 구조물들이 흐물흐물해서 주름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오면서 신경이랑 딱 닿으면 나무살 같은 감각이 떨어지는 게 생기고, 그게 조금 더 닿으면 우리 이렇게 쾅 치면 약간 저리잖아요. 그런 저린 느낌이 있다 없다 주름이 살짝 되었다가 풀렸다가 할 때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그 주름이 신경이랑 푹 닿여 있으면 계속 이제 저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노화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저리고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수술하면 다 고칠 수 있는 줄 알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정말 많이 하고, 아 이거 하면 낫는다, 이거 수술하고, 근데 선생님 수술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프죠? 이러면 아 나는 수술 잘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아픈 거다 하고, 사실은 나는 잘했고 아픈 거는 환자분이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만 했는데, 조금 더 세월이 쌓이고 수술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노화라는 게 사실 몸 안에서 계속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정말 맞지 않다. 진화는 사람이 젊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걸 보면 참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게 이제 많이 느껴지고, 이제 삶을 살수록 이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의사니까 제가 하는 일에서 이제 배움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은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저보다 더한 이제 삶의 지혜랑 이제 신앙의 간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통증을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제 경험들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하게 아프고 이제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더 아파지게 되는 게 통각통증입니다. 주로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 것들이 참을만하게 아픈, 그거는 이제 노환 단계 정도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되고, 그 운동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휴식을 잘 섞어서 잘 하면 이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환자들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아 정말 왜 아픈지 모르겠다, 아 이상하게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왜 아픈지 모르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는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이 상태가 무거운 것도 안 들었고 무리한 것도 없고 긴장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허리 아픈 거는 그 몸살, 감기 몸살 걸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그러면 일 안 하고 감기약 먹고 누워서 푹 쉬잖아요. 근데 허리 통증은 이상하게 할 일 다 하고 이상하게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또 감기가 반복해서 걸리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비 맞고 내가 피곤하게 무리를 하면 감기가 잘 걸리고, 내가 하루 3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 하고 하면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똑같거든요. 무리를 안 하면 괜찮은데 무리를 하면서 항상 아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쉴 수 없어. 허리는 통증으로 머리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지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아픕니다. 한 30분 아프다가 말다가, 근데 다음날 그대로 일을 하면 한 1시간쯤 아프다가 맙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허리가 이대로 내가 더 일을 하면 나는 망가지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허리는 F예요. 소통을 되게 원하고요. 허리가 아프면 보통 허리 라인에서 아프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가 아파져요, 보통.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사타구니가 아프고, 또 이거 계속 일하면 이 옆에 허벅지가 아파요. 그러니까 몸은 F예요. 서로 자꾸 도와줘요. 아프면 네가 힘들구나, 엉덩이가 도와주고, 엉덩이까지 끌어다 쓰면 허벅지 도와주고 종아리 도와주고 하면서 계속 서로 돕거든요. 그런데 머리만 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소통이 필요하고, 아프면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구나, 그 겸손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세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면 병원 가도 의사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아픈 채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한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오른쪽 어깨가 한 4개월 아팠고, 저도 아픈 데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도 안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겸손케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통증이 느낄 때마다 겸손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은 이제 척추 쪽인데 척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전방전이증, 척추분리증 한번 아파서 그 병원에 가시면 한 번씩 들어는 봤을 건데 쉽게 생각하면 디스크 노화를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뼈의 노화를 척추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에 구부리고 펼 때 움직이는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절이 노화가 되면 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20살부터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살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아플 때 어떤 부분이 염증이 생겨서 아픈지를 보고 의사들이 4, 5번 디스크라고 하고 통증이 없어지면 완치됐다라고 하지만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디스크가 다시 젊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통증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디스크가 색깔이 좀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거는 수분이 빠져서 딱딱해진 디스크를 의미를 하고요. 밑에 조금 밝은 거는 아직 생생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4, 5번은 이렇게 어두운 거를 디스크라고 하고 이제 수분이 빠지니까 어느 정도 딱딱하니까 무거운 걸 들거나 허리를 숙였을 때 이게 손상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요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신경 동굴 안에 옆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벽들이 그 주름이 져서 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이제 한 60대 정도 되는 디스크인데요. 그 순서대로 근육이랑 스킨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감각 저하라든지 그게 순서가 있는 이유가 이 신경들이 제일 바깥이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부터 나빠지고 그 주름이 밀고 들어오면 하나씩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이제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아직 수술할 게 아닙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눌리는 정도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제일 중심부에 이제 힘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목이 덜렁덜렁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걷는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측만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방전이증. 뒤쪽에 있는 관절이 못 잡아줘서 뼈들이 앞으로 밀려 나가는 건데 이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가면 언젠가는 나사 박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방전이증은 디스크와 관절이 뼈들이 다 같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대로 당겨줘야 되는데 원래 자리 해야 되는지 이제 봐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보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자꾸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 치료, 조금 아플 때 하는 치료는 약 먹어보고 물리치료, 침도 맞고 도수치료, 순환 주사치료 이런 게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치료를 해봤는데 나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는 그걸로 안 나았을 때 보통 CT, MR을 찍고 신경주사 치료하는 거, 신경 차단술, 또 블럭,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 주사 이렇게 듣는 게 2단계고요. 대부분의 디스크 협착증은 2단계 정도까지 가면 대부분은 90%는 해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에서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거기서 한 10분의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허리 수술은 본인이 아픈 게 참을만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아픈 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특히나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보통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시술을 하자고 권함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은 시술로 해결되는 거는 보통 주사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효과가 훨씬 빠르고 이제 그 비용을 든 만큼 이제 조금 더 주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통증도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여러 가지 무릎 주사 중에서 이제 꼽혀 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의 의견인데, 어쨌든 프롤로랑 인대 강화 주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로 권함을 받으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에도 보면 통계적으로 한 50% 정도만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와 있는 무릎 자가 골수세포 이식하는 거 이제 도움이 된다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깊지는 않아서 돈 들이는 것만큼 효과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아플 때 연골 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 주사가 굉장히 종류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주 이렇게 해서 3주를 맞게 되는데, 연골 주사가 가장 건강한 주사고요. 연골 주사 후에도 아프면 이제 통증 주사라고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포함된 통증 주사는 너무 아플 때 한 번씩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회전 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 30, 40대에 우연찮게 끊어져서 앞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배제 진단명으로 붙는 건데, 큰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는 거를 붙일 때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섬유 근통이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으면, 디스크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닌데 환자는 아프다고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진단명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명을 붙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피로해하고 심리적인 불안정을 많이 동반하는 분들이 많고요. 할수록 조금 느끼게 되는데, 손끝이 남의 살 같고 좀 찌릿찌릿하거나 이제 저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 번씩 그렇거든요. 이러면 병이 생긴 줄 알고, 아니면 머리에 뇌경색이 왔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손끝, 발끝은 혈액순환 문제랑 그리고 신경노화랑 여러 가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머리 문제보다는 말초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토진은 보통 55세 정도가 되면 대상 토진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 보험은 안 되지만 이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피곤하고 무리를 할 날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대상 토진 바이러스가 이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아파본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허리 처음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리고 남편들이 꼭 모시마들이 네 운동 안 해서 그렇다면서 자꾸 운동을 하냐. 근데 이게
남자들이 젊었을 때 운동을 하면서 이 악물고 참고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난 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경험 때문에 꼭 마누라한테 이걸 열심히 하라고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의 목적은 사실 뭐 혈압 관리, 당 관리 같은 것도 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도 있고 체력을 증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지막까지 최대한 하면서 삶을 누리는 게 이제 운동의 목표죠. 그래서 보통 되면 1시간까지는 걸으셔도 되는데 걷다가 통증이 좀 느껴지거나 좀 피곤해서 안 좋다 싶으면 이제 백해서 바로 이제 돌아와서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원칙이 있는데 운동은 반드시 남아있는 여력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물어보면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잘 살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차이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허리를 많이 써서 병원에 가봤더니 허리 사진을 찍었는데 허리가 70대다. 이런 얘기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는 6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70으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일상생활 할 때는 20살이든 60이든 별로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나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안 아픈 거는 감사한 일이고 언젠가는 내가 일상생활을 해도 허리가 아플 날이 오거든요. 슬프게도. 그럴 때 육체의 가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력만큼만 운동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 가끔 이 염증을 그 균에 감염이 돼서 그 농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농 생기는 거를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펙션이라고 해서 감염이고요. 의사들이 허리에 염증이 생긴다 하면 인플라메이션 체인지라고 해서 무리가 된 부분이 붓거든요. 우리 무릎 보면 붓잖아요. 이렇게 좀 아프기 전에. 그럴 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염증이 생기고 거기 백혈구가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오는 거거든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더 하면 물러진 구조물들이 무릎이 더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 빨리 해결하고 다시 운동을 해야 되고 물러져 있는 구조물을 계속 움직이면 변형이 더 심하게 와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 말고도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팔굽혀펴기는 사실 여자분들이 하기에 조금 어렵고요. 그죠? 그 두 번째가 스쿼트는 또 조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스쿼트랑 플랭크. 그래서 스쿼트 자세가 이런데 보면 정확한 자세는 무릎이랑 발이 거의 일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릎에 그 무게가 너무 실려가지고 오히려 망가지게 되고 너무 뒤로 빼면 이게 허리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소파나 이런 조그만 의자 하나 뒤에 놔두고 하는 게 조금 낫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누가 봐달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거나 너무 뒤로 안 빠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플랭크 자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할만해요. 나와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팔꿈치만 갖다 대면 되거든요. 힘들 건데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안 다치게 되고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는 플랭크 자세를 제일 많이 추천하고 실제로 그 플랭크 자세에서 단련되는 그 척추 근육이
이게 디스크 옆에 이렇게 둘러 있는 코어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르게 이렇게 강화할 운동이 좀 없어요. 좀 염증이 생기고 물러져 있는데 그 이상하면 이제 나빠지고 변형이 심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약을 빨리 먹고 통증을 없애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물리치료는 하는데 약은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속이 쓰려서 약 안 먹는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아무 부작용이 없는데 막연하게 이제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플 때는 먹어주는 게 훨씬 이득이 많고요. 안 아플 때 고혈압 약처럼 먹을 필요는 없고요. 운동이다. 안 좋다. 자세. 특히 이런 거. 걸터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 게 복근 운동인데 복근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복근 운동은 조금씩 안 해야 되고요. 조금씩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바닥에 허리를 닫고 한쪽 발만 양쪽 발 하면 또 무리가 조금 되거든요. 한쪽 발 정도 하는 게 좋고 자세 중에 몇 개도 있거든요. 몇 개도 괜찮은 자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거는 없고요. 운동은 항상 다 좋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은 좋은데 어느 부분은 좀 나쁜 게 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30분 안까지는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게 하는데 또 너무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한 30분 해라. 그리고 또 수영 같은 거는 몸에 부력을 띄워주기 때문에 수영은 되게 정신 운동에 좋고 그렇지만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필라테스는 돈이 많이 들고 걷는 거는 돈이 안 드는 대신에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강한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나 정말 무릎이 강하게 타고 왔는데 걸어도 무릎도 하나도 안 아프고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또 무료로 이렇게 쑥 다 이렇게 배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은 게 많습니다.